의대를 보내고픈 초3, 초4, 초예비의대맘들이 꼭 도전해야 할 서울교대 영재원. 안녕하세요. 의대코치 정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3, 초4, 초예비의대맘들이 꼭 도전해봐야 할 서울교대 영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예비의대맘들이 서울교대 영재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를 꿈꾸는 초3, 초4, 초아이들이 왜 서울교대 영재원에 도전해봐야 할까요? 자, 영재원에는 대학부설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 영재학급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대학부설 영재원은 수준 높은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된 학생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 중심의 개인별 탐구학습을 통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핵심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의대맘들이 주목하셔야 할 대학부설 영재원에는요, 서울대, 연대, 서울교대 영재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3, 초4, 초5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가장 메리트 있는 대학부설 영재원이 바로 서울교대 영재원입니다. 참고로 서울대 연대영재원은 초6, 중1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요. 고대영재원도 지원은 가능하시지만 장기간의 온라인 교육 후에 선발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초3, 초4, 초5 때는 서울교대 영재원을 보내시고요. 영재원을 다니는 동안 아이가 흥미있어 했던 주제가 하나라도 있다면 관련 책을 더 읽히시고 영상도 찾아보게 해서 개인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영재원 담당 선생님과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6학년이 되어서 서울대나 연대 영재원을 지원할 때 멋진 추천서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학생 기록부에 기재해 주셨다면 남과 다른 학생 기록부 2를 서울대나 연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대를 꿈꾸는 우리 초3, 초4, 초5 학생들은 꼭 서울교대 영재원에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는 서울교대 영재원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자, 우선 서울교대 영재원 전형이 올해 확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필고사가 부활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선발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서울교대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선교육 후 선발의 방식, 즉 온라인 교육 후에 관찰평가를 통해서 선발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라는 지필평가와 면접으로 먼저 선발을 한 후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서울교대 영재원의 모집 분야는 초등융합과정과 중등융합과정이 있고요. 초등융합과정은 수학심화 40명, 과학심화 60명, 정보심화 20명 등 총 12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자, 중등융합과정에서는 수리정보심화 20명, 과학심화 20명 등 총 40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서울교대 영재원은 보통 120명 선발에 코로나 전에는 대략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었고요. 1차 선발로는 1.5배수인 180명 정도를 선발한 후에 2차 심층 면접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초등융합과정은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서울시로 전학 예정인 학생,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인정한 교육기관 재원 학생으로 현 초3, 초4, 초5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말은 내년에 영재원 수업을 초4, 초5, 초6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초3의 경우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20명 중에서 대략 5명, 6명 정도만 선발이 됩니다. 자, 그래도 초3 학생들이 서울교대 영재원을 지원해보면 좋은 이유는 올해 바뀐 지필고사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문제를 미리 경험도 해보고 혹시 합격이 된다면 더 오랫동안 영재원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기에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등융합과정의 경우도 동일한 조건의 현 초6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대를 가고픈 초6 학생의 경우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 영재원이나 연대 영재원도 함께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입학 지원 시 제출할 서류에는 입학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이 있는데요. 모두 온라인 지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회통합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우편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특히 자소서를 1차 합격 후에 2차에 내기 때문에 1차 지원 시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인데요. 자, 이때가 추석 바로 다음 날부터라 잊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전형료 7만 원도 이 기간에 꼭 납부하셔야 하고요. 1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는 지필 검사인데요. 검사 일시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서울교대 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요. 1차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서울교대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이것은 내용이 좀 많아서요.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2차 전형은 심층 면접으로 선발하는데요. 2차 전형 접수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고요. 2차 전형료 5만 원도 이 기간에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서류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인데요. 모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서류 모두 2차 접수 이후에 11월 3일 자정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천인은 아이를 가르치셨던 담임선생님, 이전 담임선생님도 가능하신데요. 중학생이라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재학하는 학교 선생님, 아이를 지도했던 영재교육기관 선생님 중에서 내 아이를 잘 알고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천인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소위 날렸다가 중학교 때 사춘기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다면 초등학교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아이가 학교 생활은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데 영재원 수업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면 지도하셨던 영재원 선생님께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으면 됩니다. 심층 면접은 11월 5일에 실시하게 되고요. 고사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면접 또는 비대면 면접 등의 형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짓지 않은 것 같고요. 결정이 되면 면접 대비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소서는 올해 1차 전형이 아닌 2차 전형에서 제출하도록 바뀌었고요. 앞으로 심층 면접이나 자소서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발표가 나면 다른 영상 혹은 댓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영재원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오후 6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교대는 작년에 비해서 1차 전형이 온라인 지원으로 간편해진 데다가 서류 또한 많이 간소화되었는데요. 새로운 복병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때문에 우리 예비의대맘들께서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대 영재원, 연대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까지 샅샅이 알려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예비의대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의대코치 정사부의 영재원 관련 교육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대를 꿈꾸는 예비의대맘들이 진짜 의대맘이 되는 그날까지 의대코치 정사부가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